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정봉주의 자리가 비면 나갑니다.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김어준 자리가 비면 또 나갑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스페어 MC 벌써 두 번째입니다. 173회, 예, 150회면은 3년 정도 되죠? 3년하고도 한 20주가 지났습니다.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이제는 김어준도 해탈할 때가 됐습니다. 조만간 김용민의 뉴욕타임스로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또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원고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김총수는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 겁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게. 글쎄요, 지금 김총수와 관련해서 워낙 부르는 데가 많아가지고. 검찰. 네, 뭐 검찰, 경찰 사정없습니다. 경찰.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네. 저기 그 부디 가세요라는 말을 제가 트윗에다가 썼다가 그 고소했네. 근데 내가 계속 안 나갔어요. 조사를 안 나갔는데 누가 고소했어요? 네? 무슨 저기 원주에서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시민단체 대표라고 주장하는 애국 시민단체. 그 양반이 저한테 트윗에다가 당신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세요 이렇게 써서 했더니 그거 고소를 한 거야, 모욕죄로. 계속 나오라고 하는 건데 좀 수상해. 그 표기를 좀 틀리게 했어야죠. 어디? 표기법을 옳게 그 발언 그대로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럼 걸릴 수 있지. 고소, 그럼 혐의가 뭐가 되나요, 그렇게? 막 벌만 30만 원 나올 거예요, 아마. 죄목이 뭐가 되나요? 전 모욕죄. 모욕죄. 네. 부디 포경 수술하세요 이럴 수 없고 강렬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원경찰서에서 계속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 같아. 포트라인을 딱 서게 하는. 그렇지. 김용민이는 결국 저렇게 또 막말. 또 막말을 해가지고 막말이. 게다가 그분이 좀 연배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 연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그나마. 네. 그래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약식 안 기소 나가고 있어요. 뒤에 벌금 내면 되겠네, 그냥. 네, 우리 주진우는 도대체 자기가 몇 건이 걸렸는지도 모를 그런 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호영 기자도 참 많이 걸리는 기자예요. 그렇군요. 그 주진우가 아마 저 전국 기자 통틀어 1위인 것 같은데 2위는 누가 될까요? 그 누가 알겠어요. 그 한번 누가 쉽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가 많이 이게 소송이 걸렸는지.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진우 기자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꼭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소송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기사를 쓰는 과정에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는 기사를 무기로 명예를 훼손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천안함과 관련돼서 이승원 교수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 같은 경우는 명백히 명예훼손이라고 예. 이승원 교수가 또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조선일보 기자도 그런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건 각자의 판단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왜 얘기를 했죠? 무책임한 그런 명예훼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자랑스러운 건 일은 아니지만, 아니다. 예. 네, 꼭 그런 것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구엽 선배도 사실 소송 경험이 좀 꽤 BBK. 있으시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BBK. 예, BBK. 저 안 걸렸어요. 아니, 근데 이기신 거 아니에요? 합의했나? 합의를 했죠. 합의했구나. 그때는 합의 정신. 합의 좀. 대통합. 특별 취재반이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네. 기사를 쓰다가 하나 살짝 걸쳐놓는 게 있어요. 소송을 못 걸게.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다? 아니지. 추정된다? 이렇게? 아니 거꾸로 이럴 수도 있다라든가 뭐를 하나 걸쳐놓으면 가능성으로 열어두면 긴가민가 이거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대방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꼼수라는 거죠. 꼼수는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지혜. 지혜, 처세. 왜 이런 방법이 유용하냐면요. 네. 이게 한번 진행하면은 사실 취재하기가 그러니까 잡일이 많거든요. 네. 뭐 소장 작성하는 것부터 해서 재판에 나가고 그리고 조사를 받고 사실 그 소송을 많이 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오늘 그 기사 하나 쓰고 온 게 제가 한겨레 21에 있을 때 이제 하호영 기자가 네. 기사 쓴 거와 관련돼서 네. 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게 박태규 씨. 박태규. 박태규 로비스트가 예. 박근혜 당시 대표를 만났다. 네. 그 관련해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호영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은 네. 이렇게 만났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도했죠. 당시에. 그 측근이. 측근의 네. 말을 네. 따서 네. 왜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최측근이 이야기를 했고 예. 그거를 어떻게 보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사실 아주 격렬한 토론이 있었죠, 내부에서. 네. 이거를 이제 저는 굉장히 그 기사 욕심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표지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걸 만천하에 공개하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안 된다. 물러서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박태규가 네. 박근혜와 만났다. 요걸 이제 예. 말하자면 야마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 발언은 사실이죠. 최측근의 발언은 발언은 사실이죠.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 낙검수 스튜디오에 그 양반 불렀어요. 녹음을 했어. 그래서. 그래서 네. 그때 우리가 2011년 10월에 네. 기사를 하호영 씨가 네. 취재해서 쓰고 이제 저랑 상의하고 뭐 기사를 약간 톤 다운하고 네. 표지 이야기에서 좀 빼고 뭐 네. 이러는 와중에 예. 우리는 이제 소송을 못 걸게 한 문장을 넣어놨던 거죠. 네. 근데 내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오늘 또 박지원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다시 꺼냈죠. 다시 꺼내가지고 박근혜 대표가 복수의 인사로부터 박근혜 대표가 박태규 로비스트를 만났다. 그리고 검찰은 박근혜 대표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또 공세를 취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박근혜 대표가 박지원 대표를 그 허위 사실, 뭐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낙검수 팀도 고소 예, 당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하호영 씨는 고소를 안 당했죠. 예. 근데 제가 오늘 기사를 쓰고 나서 맨 뒤에 예.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은 예. 지난해 10월 예. 이런 보도를 한 바 있다라고 상기를 시켜주면서 혹시나 박 대표가 그걸 보면 고소를 다시 하는 게 빠뜨렸다. 괜찮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냐면요. 박 전 대표는 만날 사람을 정할 때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뭐 이런 피해갈 수 있는 조금 실드를 쳐주는. 그렇죠. 듯한, 있을 수 있겠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뭐 이런 문장들이 알알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괜찮습니다. 박태규 씨가 거기 호텔을 갖고 박근혜를 만나러 간다라는 이제 증언이거든요. 네. 그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또 한 줄 걸쳐 놓은 게 직접 만나는 현장을 이 사람이 목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만났을 수도 있다라고 한 줄 넣어놓는 거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창피합니다. 예. 말하고 보니까 창피하네요. 아이고. 창피한 거 아니야? 창피한 거 아닙니까? 지혜야. 근데 이제 이제 측근의 말을 따옴표를 그대로 옮겨놓고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최측근의 구체적이었어요. 말을 옮겨놓고 보면 이거 만난 거예요. 구체적이었어요. 굉장히 네, 구체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박태규 씨가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들을 막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표는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정말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날은 계속 그러니까 박태규 씨는 보통 브로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 로비스트라고 표현하는데 이걸로 걸리겠다? 박근혜 대표가? 뉴욕타임즈를 걸겠다? 나는 그런 얘기 안 할래요. 계속 하세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니 근데 그 안 걸 거라고 난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그 박근혜 전 대표가 직접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박지원 예. 또 김어준 추진을 이걸 보면은 말이죠. 이게 단순히 자신의 병이가 훼손됐다는 그 어떤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 이게 아니라 대권까지 바라본 포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야권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가 박지원인데 이참에 그냥 약호로 누르고 뭐 낙검수도 덤으로 이런 건데 왜 그러느냐? 일단 대선 가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은 자기들에게 어떤 정치적으로 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고 또 박태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붙잡아둔 상황에서 나는 박근혜는 안 만났는데 박지원은 만났다. 이런 식으로 드립을 치면은
야 이거 박지원 네가 그게 할 소리였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박지원을 궁지에 몰 수 있는 근데 거 이제 아닌가? 박근혜 전 위원장 전 대표가 고소를 한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예전에도 이제 허경영 씨를 상대로 저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건 정말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네. 아니 그 결혼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허경영 같은 경우 아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반론권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박근혜 대표의 측근인 이정현 의원, 네. 이정현 의원은 오히려 박지원 대표가 네. 로비스트 박태규 씨랑 더 가깝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거는 박지원 대표가 이 자기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박근혜 대표를 공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 확실한 방어가 공격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 국면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오래 갈 것 같다. 대선에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쟁점은 되지만 대선 전에 결론은 안 나죠. 제2의 BBK로 비화될 가능성까지는 글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사실이잖아요. 이게 만났냐, 안 만났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났냐 안 만났냐 요건데. 네. 의지를 갖고 CCTV 이제 보면은 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호텔까지 특정이 되니까요. 예. 그리고 2010년이고 예, 실제로 만났다고 지금 아니, 이야기되는 시점이 아니 그나저나 지금 한겨레 20일에 두 분이 계셨잖아요. 정치팀장으로 아니요, 계셨었고. 지금 셋 다 네. 한겨레 신문 정치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계속 한겨레 신문에 계셨고 두 분은 20일에 계셨다가 예. 신문으로. 20일에서 제가 먼저 가고 허영 씨가 이번에 오고. 또 그 전에는 신문에 다 계셨죠. 그럼요. 아니 근데 20일은 그럼 누가 계세요 지금? 아까 그거 왜 지난번에 궁금하세요? 나왔던 정은주 기자. 아, 네, 정은주 기자. 이번에 거기 하셨어요? 네, 김종훈 의원과의 소송에서 승리한 네, 정은주 기자가 지금 한겨레 21을 지키고 있죠. 아, 예, 그리고 제가 병원 시리즈를 함께한 기자. 예. 지지난번 거 다 들으셨죠? 전 건강합니다. 예. 그 밖에도 많은 훌륭한 기자들이 네, 한겨레 많습니다. 21에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한겨레 20일 요즘 또 확장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좀 많이 또 우리 한겨레 20일 구독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예. 이거 잘하는 본론 들어가기 힘들다. 엄영표 씨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예. 자 우리 또 지금 그럼 어디 출입하세요 지금? 저는 지금 국방부 출입하고 국방부 있습니다. 출입. 감사원 하고요. 예. 그래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번에 포스텍, 이상득 개입, LSD, ISD, 예. 뭐 아무튼 이상득 의원 개입 관련된 기사를 썼습니다. 모든 게 다 엮여 있어요. 포스텍 하니까 포스텍이 부산저축은행하고 연결돼 있고 부산저축은행이 또 박태규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박태규는 또 이상득하고 연결돼 있고 이상득은 다시 또 포스텍하고 연결돼 있고 야 이게 참 예. 대단한 꼴입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도움 주시는 분 우리 김외현 기자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책 두 권인데요. 오늘은 한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딸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아빠의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이고. 한 아내가 백혈병으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갓 태어난 둘째 아이의 출생 신고를 힘겹게 끝내고 골수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 딸은 내 남편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삼성은 이들의 병이 단순한 개인 질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이들의 죽음에 답할 차례입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피해자 수는 155명, 그 가운데 이미 숨진 분들이 62명입니다. 삼성이 계속해서 가리고 싶어하는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문제를 김수박 만화가와 김성희 만화가가 만화책 삼성이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라는 책,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의 비밀 먼지 없는 방으로 네. 그렸습니다. 보리 출판사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책을 미리 봤습니다. 예, 어떤 분이 주셔가지고 사람 냄새 어디 막하고 좀 비슷하죠? 이거 먼지 없는 방. 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리즈인 것 같아요. 평화 발자국이란 시리즈인데 반드시 한번 좀 일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화로 돼 있습니다. 삼성의 백혈병 문제가 과연 이 남의 이야기인지 혹은 어떻게 삼성은 백혈병 환자만 이렇게 고용을 하는 건지 삼성 말이 맞다면 그런 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예, 삼성에 없는 단 한 가지 사람 냄새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의 비밀 먼지 없는 방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란트 교육이라는
이런 책은 또 저희 아버지가 쓰신 책이고 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 두 민족지가 이 연일 사회면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곰수 슈스케를라은이라고 됐네요. 예. 슈스케랑은 또 무슨 관계예요? 제 동생이 아, 슈퍼스타 그렇구나. K를 만들었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영 기자가 포스텍 500억 투자 전말. 예전에 우리 그 대학 입시의 그 척도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서울대와 포대의 점수가 올랐냐 내렸냐. 이게 전반적인 그 대학 입시 경향, 평균 이걸 알 수 있는 척도였는데 그 포스텍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포항공대에서 이런 포항공대. 것도 예, 포스텍으로 바뀌었고요. 이건 말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스텍 그러니까 학교 재단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예, 학교 재단이 투자를 하는 거고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겠죠, 틀림없이? 돈은 벌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AA 이상의 등급이 아닌 그 이하의 등급으로 투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안정적인. 근데 부산저축은행은 BB 고위험 등급이었어요. BB 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데 그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모든 기자들이 궁금해했어요. 심지어 포항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아니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하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득을 내야 하는 학교 법인이 한 푼도 손실이 나서는 안 되고. 안 되죠. 그럼 법인이 왜 500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에다가. 그렇죠. 이제 부산저축은행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나한테 허락받아야지. 사건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실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국가안보라는 거 하는 건 사실 아까 농담이었는데 아주 썰렁한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취재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하게 됐는데요. 네, 취재를 하고 있어서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부산저축은행이 PF라고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마구잡이로 진행하면서 와르르 왕창 부실하게 된 거예요. 아주 부실한 은행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유상증자라는 걸 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투자입니다. 돈을 많이 끌어서 투자를 받아서 다시 그 경영 상태를 좀 나게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1,500억을 유치합니다. 400억은 본인들이 내고요. 100억 정도는 알려진 모 투자자가 내고요. 그리고 500억을 삼성이 내고 500억을 포스코가 냅니다. 500억 그 삼성이 낸 것도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500억도 교육을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이에요. 삼성문화재단이 그렇죠. 삼성교육 거시기 꿈나무 그런 재단이고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삼성한테 이건희 회장 목소리를 해야 되겠네. 우리 삼성은 500억은 돈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해서 어떤 그 권력의 실세가 여기다 좀 투자해. 이러면 그렇죠. 예. 아니 뭐 그 정도 뭐 날 사면해 줬는데 뭐 그건 일도 아니니까 이러면서 이제 줄 수도 있는 돈으로 봐야 되겠죠. 저는 입장을 조금 달리해서 봤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 돈이냐면 그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득을 내서 가야 하는 돈이에요. 예, 저는 그 관점에서 봤어요. 삼성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마음으로. 그게 이제 청계장학재단과 비슷하게 장학 사업을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재단의 밑돈이고 그 그렇죠. 돈으로 투자를 해서 불려서 그 이자 수익이나 뭐 이런 걸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목적의 밑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그 돈을 버리는 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돈을 아니요, 막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분은 아니겠지만 전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낸 돈이에요. 본인이 과거에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면서 낸 돈이에요. 절대로 함부로 쓰실 분이 아니죠, 그 돈을. 그러니까 사회 환원한 돈이 자기 돈이 아니니까 뭐 그냥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근데 객관적으로. 삼성 꿈장학재단도 그때 500억이었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한 1년을 취재를 했고 제가 죄송합니다. 편집. 뉴욕타임스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그거 제가 여기서 거기 나가고 싶나 봐. 땀 흘려서 기억나세요? 그때 나온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상득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예요. 그래서 그때 편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김어준 총수가 나한테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야 하면서 A4를 저한테 던지시고 네, 그랬죠. 처음 나왔다고. 하호영 듣보잡이라고 막 하면서. 상처가 됐구나 그게. 예. 이건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이상득 의원을 만났느냐? 예. 그러니까 이구택 포스텍 이사장이 그렇죠. 이 500억을 부산저축은행에다 딱 이제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상득 의원을 만났느냐? 그러니까 이상득 의원으로부터 혹시 설득 당했느냐? 풀리지 않은 의문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윗선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투자였거든요. 실무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실체는 뭔가라고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복수의 포스코 내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좋은 곳이 포스텍으로 지목이 됐어요. 왜냐? 포스텍은 1조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게 4월 즈음이에요. 4월 즈음에 잠깐만, 정준양 회장은 포스코 회장이고 그렇죠. 이구택 이사장은 포스텍의 이사장. 그렇죠. 이게 좀 사실은 사연이 긴데 이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주장 회장이 될 때 말들이 많았죠. 예,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때 전임 회장이 이구택 회장이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상득 의원이 정준양 회장에게 이렇게 투자하라 이렇게 4월에 지시를 했고 예, 4월에 그래서 이구택 회장이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한번 물색해보자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포스텍에 뭐가 생기냐면 기금자금 관리위원회라는 게 생깁니다. 네. 예, 거기서 처음에 생겨서 거기서 투자처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그런 기구가 없었고. 없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기서 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장인환 대표가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김일섭 핵심 인물로만 예. 얘기 벌리지 말고 네. 핵심 인물. 핵심 인물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들이 동시에 삼성에도 자문위원으로 가거든요. 지금 방금 두 어쨌든 사람 그렇습니다. 언급하셨는데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시 장인환만 얘기합시다. 장인 예, 장인환 KTB 대표라고 해서 KTB 대표 예. 투자회사 같은데 예, 예. 이거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KTB는 사람이 예. 포스텍이 부산저축은행에 500억 투자한 거하고 삼성이 부산저축은행에 또 500억 투자한 거하고 이 동시에 투자를 관련돼 연결시켜준 있는 사람이에요. 아, 예,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이상득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거는 밝혀져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생략하냐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 4월에 판단을 하게 합니다. 판단을 하게 했는데 5월에 실무진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자료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건 안 된다. AA는 돼야 되는데 다 BB 이렇게 돼 이건 있어.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6월, 그게 5월인데 6월로 넘어가거든요. 네. 6월에 다시 지시가 내려와요. 뭐라고 하냐면 안 돼도 투자하라. 되게 하라. 안 돼도 되게 해라. 라는 뜻이 전달됩니다. 이상득의 뜻.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뜻이 전달돼요. 그게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포스코 회장 그리고 이구택 당시 포스텍 이사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안 돼도 되게 한 거예요. 그게 6월 29일입니다. 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기사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포스텍 500억 날린 투자 이상득 의원 개입했다라는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500억은 날렸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보통 이전에 포스텍에서 과거에 수십억을 투자했다가 그 일부의 돈을 날린 직원이 있었거든요. 바로 해임됐어요. 근데 이 500억 날린 투자에 대해서 이 전결한 본부장은 감봉. 그리고 나머지 실무진들은 인사고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은행이 홀라당 망해가지고 500억 회수도 못하는 판인데 예. 감봉 정도. 전결한 사람만 감봉이고 실무진들은 인사고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도리어. 네. 네. 정리를 하면 4월과 6월 두 차례의 이 그렇죠. 정준영 회장, 이구택 이사장 통해서 그렇죠.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라는 오더가 윗선에서 내려왔는데 그렇죠. 네. 결국 첫 번째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가 두 번째는 그게 되는 것으로 됐고 둘 다 같은 오더였는데 그것이 이상득 의원이라는 것을 지금 밝혀냈다는 오더는 이 말씀인 사람이 거죠. 예, 이상득. 예. 예. 근데 이제 그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요. 그냥 되게 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6월 29일 날 그 투자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왜 6월 29일 날 꼭 했어야만 했냐면 6월 29일이 넘어가면 6월 30일이거든요. 6월 30일이 넘어가면 회계연도가 끝나요. 그 전해 회계연도로 부산저축은행은 비빈데 그 다음 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부산저축은행은 정말 투자할 수 없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네. 이미 그럼 부산저축은행이 상당히 기울어 간다, 망해 간다 이런 것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자, 여기서 박태규가 등장하거든요. 그 4월, 그러니까 애초에 이상득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처를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다는 4월에 박태규가 등장해요.
이건 선배하고 저하고 같이 쓴 기사에 등장하는. 그랬나? 네. 거기에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로비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에게서 현 정권의 핵심 인사를 향한 로비를 청탁받고 자금을 건네받은 지난해 4월 이후에 시작됐다. 이게 어렴풋이 기억이 날라. 그죠?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긴 얘기예요. 제가 맨 처음 부산저축은행 불법 인출, VIP 불법 인출로 시작하고 거의 1년 반 정도를 이제 김호흡 선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과정에 사실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만 있자. 근데 이제 이상득 의원은 사실 무근이다. 그렇죠. 자기는 그렇게 지시한 바 없다, 만난 적 없다. 네. 해서 이 기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고요. 포스코도 같이 거기에 좀 예, 포스코도 같이 걸었어요. 이상득이 고소했습니까? 예. 하호영 기자를. 예, 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한겨레가 인터뷰를 통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상득 의원은 자기는 정말 사람 조심해서 만났다. 박근혜 대표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 해외 자원외교하러 다니고 약간 이상한 사람들은 아예 만나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시련과 탄압이 있는지 모르겠다. 요새 신문을 펼치기가 겁난다. 다음 날 또 어떤 사고가 터져 있을까 봐. 이런 얘기를 하고 선거 당시에 저의 심정을 대변하는 거냐. 신문 보기가 두려웠습니다. 내일은 또 뭐가 나올까. 그러니까 이상득 의원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 이와 관련해서 뭐 수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일단 박태규 씨는 지금 구속 수감 중인 상태죠. 그렇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겠습니다. 저희가 18일날 보도했거든요. 18일날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똑같은 대통령이 형님이시죠. 노건평 씨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뭉칫돈이 발견됐고 그리고 그 계좌의 명의는 노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박모 씨. 예.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쓴 다음 날 현 대통령의 형님의 기사가 나와야 하는데 전 대통령의 형님 기사가 일면으로 도배가 됐어요. 게다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 그렇죠. 서거 추념 국면에서. 그리고 딱 사흘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좌의 뭉칫돈을 노건평 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위험한 발상을 했다는 거네. 발상은 안 하고 말만 했나 봐요. 느끼는 대로. 그럼 왜 그랬을까? 아무튼 재밌는 상황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상득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얼치기들이 얼치기들. 아유, 진짜. 이상득 의원은 실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만한 사안들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수사 하도 건수가 많으니까 도대체 뭐 무슨 혐의가 있나 지금 헷갈릴 정도인데. 검찰이 수사를 한 게 단 한 건도 없을걸요? 어디 뭐 서면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보좌관 계좌에 7억. 7억. 예. 비서. 비서인가요? 비서 계좌에 7억 있는 거. 네, 그거. 네.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아주 친절하게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이상득 의원은 해당 사항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겠죠. 그거 외에는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다든가, 뭐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나중에 몰아서 혹시 서실 수도 있고. 이상득 의원이 지금 요즘 기자들 접촉을 굉장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상득 의원을 인터뷰했던 기자도 저희 선임 기자가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이틀, 3일에 걸친 뻗치기라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어서 나왔던 기사가 지난주 토요일치에 실렸었는데 그때 포스텍 관련해서 이제 또 질문을 했었죠.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리고 삼성도 한다고 하니까 그 부산저축은행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포스텍도 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답변을 하고 넘어갔었죠. 삼성이 투자하는 데는 이상득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없나요? 정황을 발견하지는 사실 못하고요. 취재는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함께하는 신의 20일 창간 17주년 기념 정기구독 이벤트. 신의 20일 정기구독도 하고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자세한 사항은 www.신의21.com을 참고하세요. 여기서 잠시 제 취재 용어가 나오는데 뻗치기. 예. 저도 뻗치기를 당해봤습니다. 뻗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차를 탔는데 중앙일보 여기자가 택시를 잡고 저 차 쫓으세요. 이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차는 계속 가고 때려보는 거야. 그래서 야, 재밌게 한번 요금 폭탄을 한번 매겨보자. 그래서 삥삥 도는 거야. 공릉동 월계동은 막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계속 따라오더라고. 결국에는 한 5만 원치 나올 쯤 해서 제가 새로운 골목길 내서 피해갔죠. 그 기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뻗치기 그런 미행 비용은 회사에서 결제해 줍니까? 그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개도 안 썼습니다.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줘? 취재 교통비 지원을 하잖아.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취재교통비 지원을 통근 비용 수준에서 하고 있죠. 대중교통 비용으로. 취재 교통비는 이 카드로 거의 다 씁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해서 또 중앙일보로 하여금 참 이래저래 손실을 끼쳤습니다. 그 우리 취재 경력이 아주 깊으신, 연륜이 있으신 이런 백발이 말해주는 우리 경륜의 기자, 김보엽 기자께서는 네. 뻗치기 최장 시간 얼마나? 제가 예전에 뻗치기를 한 거는 뻗치기라고 하는 것은 기다렸다가 그 취재 당사자를 만나는 겁니다. 취재 대상. 한 보름 정도 했죠.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1996년인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네. 아들 김현철 씨 측근 비리 박아무개 씨라고 있는데 네. 그분의 우면동 아파트 앞에서 당시에 기자들이 한 30명 정도 집단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치니까 이제 뭐 지나간 후일담이니까 얘기를 하면 모사는 이제 인근의 만화방에서 만화를 이렇게 빌려다가 같이 읽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물 먹을 사람들은 물을 먹어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 꼭 나오죠. 네. 그럴 때도 있었고, 당시에 동아일보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쓰레기통 나온 걸 가지고 거기에 쫙 찢었던 걸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레기 조심해서 버리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저는 넌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 잤니? 뭐 하호영 기자는 뻗치기로 송혜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사실은 문화부에도 좀 있었는데요. 요즘 악명이 뭐냐면 왜 배우 인터뷰를 그렇게 무슨 사회부 이렇게 경찰 기자 인터뷰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송혜교 씨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기다렸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끄러미. 그래서 만나셨어요? 연기 단독 박수도 인터뷰 쳐드리고 단독 인터뷰했죠 그때.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연기력 논란이 있었거든요. 연기력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꼭 그것만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거 물어보지 않는 걸로만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것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인터뷰가 다 금지돼 있었는데 계속 기다리니까 원래 뻗치기의 상대방은 기자가 오래 기다리면 좀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표정 관리도 잘해야 돼요. 박수 쳐드리고 막 이렇게 계속 고양이 눈처럼. 그렇죠. 막 피곤한 척도 좀 하고. 그때 현빈 씨랑 다 이렇게 사이 좋더라고요. 그건 몰랐어. 현빈 씨하고 만나는 것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러브씬이었죠. 그러니까. 러브씬인데 조금 과도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그는 몰랐어요. 아무튼 몰랐어요. 갑자기 몰랐는데. 뉴욕 타임즈가 썬데이 타임즈. 근데 이게 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매니저들은 말리는데 하겠어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옳다커니 딱 했죠. 그랬더니 딱 앉자마자 물어봤죠. 연기력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기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갑자기 막 벌떡 일어나더니 가겠어요. 기자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연기한 거 다 보셨어요? 침을 막 치시더라고요. 막 침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야. 송혜교 씨가. 네, 그래서 그 기사도 썼습니다. 제가 침 친 거 받았다고. 아니야, 그때 저한테 튀긴 침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거기 빠져들지 말고 좀 잘라요. 갈 것 같잖아요. 안 가요. 여배우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매니저가 가자고 이거 인터뷰 못 한다고 그러니까 됐어.
내가 할 얘기는 다 하고 가겠어 하면서 1시간 인터뷰했죠. 예전에 저 DJ 이종환 씨 아시죠? 이종환 씨가 이 인터뷰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설렁탕 집주인이 있어요. 설렁탕 저 뭐 장사하세요? 설렁탕이요. 설렁탕 맛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절대 답을 안 하지. 맛있다고 그러지 그것도 뭐라고 그래. 그러지 않고 요즘 설렁탕 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던데요. 그럼 막 이 양반이 열불이 나가지고 원가가 얼마고 막 이렇게 상대방을 약올리게 하는 인터뷰 기법. 이게 중요하다. 다 송혜교 씨만큼만 다 취재가 됐으면 다 잘 될 텐데. 고충이 심하시겠어. 예. 뻗치기 얘기하다가 진짜. 네, 뻗치기 얘기. 예. 자, 그러면 그러면 노건평 씨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언제든 다시 또 필요한 순간에 꺼내들 수 있죠. 네. 자신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번에는 이상득 형님 문제를 관심을 돌리는데 좀 성공했고 물타기를 했잖아요. 네. 언론들이 기자들이 분별력이 없나요? 이게 뻔하게 아니죠. 보이는데. 당시에 제 기억에 한국, 경향, 한겨레 빼놓고는 그렇죠. 세 군데는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검찰의 의도를 중점적으로 썼었죠. 네. 근데 뭐 이제 다른 신문들은 카더라. 쫙 깔았죠, 쫙. 예. 참 답답합니다. 믿을 만한 언론들이 없어서, 예. 아주 없진 않지만, 예. 정말 믿을 만한 언론이 좀 힘이 있어서, 예. 보도를 할 때마다 국민들이 빵빵하게 그냥 놀라주고, 적극적으로 그걸 여론으로 만들어주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1분 동안 딱 한 말씀만 드리거든요. 예. 예. 마지막인 것 같아서요. 제가 또 언제 나올지 몰라서. 네.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 오늘 포스코에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소송을 건 거 가지고 제가 주눅이 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이 말씀은 꼭 하고 싶었어요. 이상득 말고 포스텍이 또? 예, 포스코가요. 포스코가? 예, 포스코가. 근데, 사실은 이제 엄밀히 말해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 맞습니다. 맞는데, 포스코가 포항 제철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적 이익을 추구한 그런 기업이에요. 우리한테는 국민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정권 들어서 포스코가, 정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렸다라는, 그리고 휘둘렸을 것이다라는 수많은 루머가 있고 그것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픈 회초리, 그리고 저희들은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아주 샅샅이 취재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 포스코로 다시 되돌릴 거예요. 한겨레가 앞장을 설 거고요. 제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연설처럼 말하게 돼서 정말 죄송한데, 이거 재미없으면 편집하시면 되니까. 1분 넘었어요. 예. 편집해 주십시오. 한겨레 21의 선전포고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선전포고입니다. 예. 한겨레 21의 마지막 명 광고가 주로 포스코가인 경우가 많죠. 그럼요. 얼마나 포스코를 우리가 사랑하는데. 포스코가 사랑해 준 거지 뭐. 그런가? 광고를 실어줬나? 참, 그리고 저 건강합니다. 예. 예. 자꾸 그 메일 오는데, 그리고 병원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찾으시면 나옵니다. 일산에 있는 병원 그 병원밖에 없습니다. 일산에 있는 병원. 예, 여기 대본 보면 하호영 기자가 바쁜 일정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빨리 여기까지만 가야 얘기를 돼. 듣고 네. 제가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하여튼 야근 열심히 하시고.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삼성의 500억 투자는 또 어떻게 된 사연인지, 또 박태규는 정말 박근혜를 만났는지 이 부분까지 명쾌하게 또 풀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만난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아, 그렇구나. 박정희 왜냐면 대표는 중요하게 됐잖아. 박근혜가 자기는 만난 적이 없다면서 고소를 했으니까. 좋습니다. 그럴 사실 리는 없겠지만. 허무 개그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또 만난다 한데 그게 또 뭐 이렇게 우호적인 그랬나? 언론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됐어요? 나게 참. 설령 진짜 만났다 한들 기억이 없었는데 만났었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보도를 안 해줄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보도를 하겠죠. 어떻게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만나는데 네, 이거 왔습니다, 이거. 예, 감사합니다. 예. 예.